최근 우크라이나공은 F-16 전투기가 드디어 처음으로 러시아 항공기를 격추시키는 전과를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미국의 전쟁연구소 ISW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의 F-16 전투기가 미국제 공대공 미사일인 AIM-120 암람을 발사해 러시아 측 소유-34 전폭기를 격추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는 것이 완전히 확인된다면 이는 우크라이나군이 서방 국가들로부터 제공받은 서방제 전투기로 러시아 항공기를 격추시킨 첫 번째 사례가 되는데요. 러시아 항공우주군의 소유-34 전폭기는 강력한 성능을 가진 최첨단 전폭기이자 R-77M 빈펠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해 공중전을 수행할 수도 있는 만만치 않은 대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소위-34 전폭기는 최대 속력이 마 2.02에 이르며 90km 거리에서 전투기 크기 표적을 탐지할 수 있는 V004 페사 레이더를 갖추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 전자전 제밍이 가능한 ECM 전자전 장비로 L175V 키빈이 SAP-14, SAP-518을 갖추고 있으며 미사일이 날아오면 경보를 통해 알려주는 RWR 장비로 L150 파스텔 역시 갖추고 있습니다. 중앙에 장착된 SAP-14 전자전 포드는 미 해군의 강력한 전자전기인 E-28G 그라울러에서 사용하는 AN/ALQ-99 전자전 포드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기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사건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진다면 아무래도 소위 34 전폭기에 대해 알려져 있는 사실 역시 실제 성능과는 다소 괴리가 있는 듯합니다. 이 전폭기가 운용 가능한 R-77M 공대공 미사일은 러시아가 미국의 AIM-120 암람 공대공 미사일에 대항하기 위해 개발한 최초의 능동 레이더 유도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이 공대공 미사일은 사거리가 최대 80km에서 110km 전후이며 적기가 회피 불가능한 노이스케이프 존은 40km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R-77M의 최대 사거리인 80km에서 110km는 적의 조기 경보기나 수송기, 폭격기처럼 둔중하고 느린 목표물이 아닌 이상 의미가 없는 셈입니다. 사실 AIM-120 대 R-77 미사일에 관한 배틀 토론은 많은 이들에게서 자주 거론되었던 주제이기도 하지만 이전 2019년 인도 파키스탄 분쟁에서도 AIM-120 미사일의 우세함이 증명된 바 있는데요. 당시 파키스탄군의 F-16 전투기들이 AIM-120C5 공대공 미사일을 먼저 발사해 인도군의 소위-30 MKI 전투기를 공격했다는 것이 밝혀진 이후 적어도 AIM-120C5 미사일이 R-77 미사일보다 사거리가 더 길다는 평가가 많아진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앞으로 더욱 많은 서방제 전투기들을 운용하기 위해 더 많은 인력과 전투기, 무장을 확보해 러시아군의 항공기를 먼 거리에서 먼저 격추할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서방으로부터 최첨단 부품을 구하지 못해 전투기를 생산할 여력이 크게 떨어졌는데요. 이런 상황에 제2의 프리고진이 탄생해 러시아에서 내전이 발발할 가능성까지 커지고 있는데 무슨 일일까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해 푸틴의 자리를 노리고 반란을 일으켰던 러시아의 바그너 그룹 수장 프리고진을 기억하실 텐데요. 당시 모스크바를 장악할 뻔했던 프리고진이 도중에 반란을 멈춰버렸고 이후 그는 크렘린의 지시에 의해 숙청된 바 있습니다. 프리고진의 자리를 차지한 남잔 카디로프 체첸 공화국 수장이 프리고진에 이어 또다시 푸틴에게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블라디슬라프 바칼추크 부부의 부부싸움이었습니다. 블라디슬라프 바칼추크는 러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와일드베리스의 창업자인데요. 이들은 지난 7월부터 이혼 소송을 진행해왔습니다. 당시 이 부부는 이혼하는 과정에서 재산 분할 문제로 갈등을 겪었고 아내인 타티아나 바칼추크가 와일드베리스의 경영권을 좀 더 가져오기 위해 소송을 벌이다가 이것이 무력 충돌로까지 비화된 것인데요. 지난 9월 18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한복판에 있는 러시아 최대 통신 판매 업체 와일드베리 사옥에서 러시아군과 동맹관계에 있는 두 세력이 전투를 벌인 바 있는데요. 남편인 블라디슬라프 바칼추크는 남잔 카디로프의 도움을 받아 지원받은 무장병력을 이끌고 와일드베리 사옥에 침투했습니다. 한편 그의 아내인 타티아나 바칼추크 역시 이에 맞서기 위해 캐리모프 연방평의회 의원의 도움을 받아 무장병력을 지원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부부싸움은 두 군사 세력 간의 총격전으로 번져 치열한 전투가 이어졌는데요. 체첸을 배후에 두고 있는 남편이 다게스탄 공화국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배후에 두고 있는 아내와 한판 붙게 된 것입니다. 한 부부의 이혼 소송이 국가 내전으로까지 발전하게 된 어이없는 사례입니다. 원래부터 체첸과 다게스탄의 관계는 좋지 않았습니다. 아내인 타티아나 바칼추크는 다게스탄 공화국 출신이며 캐리모프 연방평의회 의원 역시 다게스탄 공화국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에 힘을 보탠 쿠르바노프 국가두마 의원 역시 다게스탄 공화국 출신이다 보니 같은 세력으로 묶인 것입니다. 그런데 캐리모프와 쿠르바노프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충신이며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온 인물이다 보니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역시 이들과 같은 편에 있다고 봐야겠는데요. 먼저 캐리모프 연방평의회 의원은 1990년대 후반 푸틴이 강력한 권력을 잡기까지 정치 자금을 대준 것은 물론 이후 1999년 국가두마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보안위원회에서 활동하던 그는 2008년 연방평의회 의원이 되었는데요. 푸틴의 최측근인 그는 한때 여러 활동을 통해 확인된 것만 210억 달러, 하나로 약 28조 원에 달하는
달하는 엄청난 자산을 소유한 러시아 최대 부호가 되었습니다. 그는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인 가즈프롬의 대주주이자 러시아 내 금융 분야의 거물로 활동해온 중요한 인물인데요. 아내 타티아나 바칼추크를 돕는 쿠르바노프 러시아 국가두마 의원 역시 푸틴의 충신으로 다게스탄 제1부통령을 맡기도 했고, 이후 2011년부터는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과 비슷한 러시아 국가두마 의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는 안보 및 부패방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그동안 푸틴이 자신에게 반기를 드는 다른 인사들을 숙청하는 데 있어 선봉에 섰던 인물입니다. 부부싸움, 이혼 소송으로 촉발된 이 전쟁은 이제 체첸 공화국 때 다게스탄 러시아의 내전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10월 10일 람잔 카디로프 체첸 공화국 소장은 러시아 연방 내 권력을 지닌 유력 정치인 3명이 최근 자신을 공격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람잔 카디로프는 이 러시아 정치인 3명이 자신들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내놓지 못한다면 피해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살벌한 경고를 냈는데요. 이는 곧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했던 프리고진의 반역과도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람잔 카디로프는 체첸군 보안조직 고위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이 자리에서도 최근 러시아 연방평의회 의원 1명과 국가두마 의원 2명이 자신을 은밀히 공격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렸습니다. 람잔 카디로프가 지목한 인물인 슐레이만 케리모프 연방평의회 의원과 리즈반 크로바노프 국가두마 의원, 그리고 베칸 바로호예프 국가두마 의원 3명인데요. 이 인물들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충신들이며 일명 올리가르히 그룹이라 불리는 현대 러시아의 근본적인 기득권 계층의 조직원들입니다. 현재 러시아와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좋은 입장입니다. 안톤 게라셴코 우크라이나 외교장관 고문은 이 사건을 두고 부코카서스에 오래된 갈증이 터진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곧 러시아 국가방위군과 내무부 병력이 해당 지역으로 재배치되고 체첸군이 그곳으로 다시 배치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으로 러시아 자치공화국들 간의 무력 충돌이 심각하게 번질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는데요. 많은 군사 전문가들도 현재 러시아는 이를 진압할 능력이 없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람잔 카디로프가 또다시 모스크바의 푸틴을 향해 반기를 드는 제2의 프리고진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처럼 러시아 내에서 또 다른 내전 발발 낌새가 보이지만 그다지 좋지 않은 소식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아 킨잘 극초음속 미사를 요격하는 엄청난 전과를 보이기도 했던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이 파괴되었다는 다소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한 개 포대에 수조 원이나 나가는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이 러시아군이 발사한 이스칸데르 M 전술 탄도 미사일과 정면 승부를 벌인 결과 패배하고 파괴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현지 시각 10월 10일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중부 드니프로 페트로프스크에서 이스칸데르 M 전술 탄도 미사를 발사해 우크라이나군의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을 명중시켜 파괴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 측에서는 자랑스럽게 해당 장면의 영상을 공개했는데 아쉽지만 이번에는 거짓말이 아닌 사실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영상을 보면 자탄을 흩뿌리는 형태의 집속탄두 버전을 발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머지않아 엄청난 유폭을 일으키며 패트리어트가 파괴됩니다. 러시아군은 공격 당시 드니프로시 인근의 비행장을 오가며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우크라이나 공군의 F-16 전투기를 공격하기 위해 이스칸데르 M 전술 탄도 미사를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지상 공군기지에 있는 F-16 전투기를 보호하기 위해 인근에 배치되어 있던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 포대를 발견했는데요. 러시아군의 이스칸데르 미사일 운용 부대는 우크라이나군의 공군기지를 파괴하기 위해 미사를 발사했고, 우크라이나군 패트리어트 미사일 포대는 이를 요격하기 위해 여러 발의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에 지대공 미사를 발사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 지대공 미사일의 발사 원점을 추적하고 그 위치에 드론을 날려보내 정확한 좌표를 특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스칸데르 M 미사일 한 발을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 포대로 발사했는데요. 이 한 발의 미사일은 명중했고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의 작전 통제서 차량과 AN/MPQ-53 사격 통제 레이더 차량에도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은 팩3 버전이 아닌 팩2 버전으로 탄도 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이 비교적 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요격하지 못한 것이야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의 미사일을 요격한 후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다시 재배치하는 포병의 슈텐스쿠트 전술을 해당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도 사용했다면 이렇게 쉽게 파괴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이번 전쟁을 통해 이제는 고정되어 운용되는 방공 시스템들도 적의 미사일을 요격한 후 이동해 재배치하는 전술을 표준화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 듯합니다.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 주변에 러시아군 드론을 요격하기 위한 야전 방공 시스템이나 이동 방공단이 따라다녔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